그래서 통일교 특검 여권 내 설왕설래 드루킹골 염려도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 받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몇 명이 받는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재명이 12월 9일 날 정치 개입하는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된다. 이거 통일교 얘기한 거잖아요. 네. 되게 논란이 많고 이제 좀 위험한 얘기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 그 다음날 통일교 조사하라고, 수사하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통일교를 민주당 쪽 명단이 나왔는데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덮지 말고 수사해라. 수사를 하게 되면 통일교 관계자들이 이제 경찰에 가서 진술할 텐데, 진술할 때 신중하게 진술해라. 신중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 통일교 없앨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밥을 간 거라. 그렇죠? 그리고 당장 누가 날라갔냐? 전재수가 날라갔다는 겁니다. 전재수 때문에 유동철이 낙마된 거잖아요. 명청대전의 시발점이 그 유동철을 컷오프 시킨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정청래한테 대놓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전재수가 해수부 장관 사회했다는 거죠. 현지가 전화했겠죠. 그래서 사퇴했다. 결국 친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일교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통일교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죠. 민주당하고 밀접해요. 이재명 쪽하고도 관계 있을 거라고. 일정 부분 우리 편이 피해보는 거를 감수하고 친명에 살을 주고 친문의 뼈를 치하겠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이 통일교 이제 이 한학자 여사님 로펌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 윤영호가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인연 2, 3년 닦아나 깊은 연이 있다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키맨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말한 바가 있고, 정재수가 중도 확장엔 이낙연이 강점이 있다. 이재명의 보완제다. 이낙연 쫓아내면 안 된다. 잘 지내자. 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치 누구 같죠? 김무수 같죠? 네네. 김무수가 언제 검찰총장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쫓겨나고 그만두고 그 자리 맡았던 사람이 김무수예요. 그 사람이 한학자 변호하는 로펌 거기다. 전재수 낙마는 지방선거 나비효과 시발점, 부산, 서울, 경남은 물론 TK도 영향권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친명을 배제하고 친청, 친문 이런 인사들을 막 꽂아갖고 이제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자기네 인사들 꽂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보니까 이 씨발 새끼들이 내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판을 짚기 위해 갖고 일단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부터 낙마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재수가 이 유동철 컷오프 사건이 명청 갈등이 크게 불거지게 된 계기인데, 이때 유동철을 컷오프 시킨 이유가 바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였는데,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시장 선거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데, 전재수가 내가 되기 위해 갖고 친명인사 유동철을 끌고 오니까 이 새끼를 컷오프 시켰다는 거죠. 이 컷오프 시킨 사람이 문정복이라는 사람인데, 네. 문정복이 친문인 사람. 그러니까 이거 보고 빡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의 뒤에 있었던 전재수를 쳐내기 위해 갖고 이 카드를 꺼냈다는 거죠. 전재수 낙마했죠. 결국 부산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한 대통령실 근무 친명계 인사가 유동철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소문이 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막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명심은 유동철한테 있다. 막 하니까 정청래의 마음은 변성환에게 있다. 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대통령실 근무인사가 대통령 마음은 유동철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와, 예. 이 갈등이 좀 표면적으로. 그렇죠. 예, 그때 정가에서 들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그 문성명 총재 통일교하고 이 민주당하고의 깊은 관계는 네.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살린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전두환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받고 감옥 갇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미 관계가 되게 좀 껄끄러웠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미국하고 좀 관계 개선하기 위해 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감옥에 갇혀 있는 김대중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해요. 석방 운동 막 이런 것들을 막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 가구 역할을 한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 갖고 이거 좀 타진해봐라. 그 특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의 은인이라고. 그래서 1998년 대통령 취임 후에 문성명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갖고 회담을 진행하면서 최고의 교류가 다시 확인됐다는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 존경하는 문성명 총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깊은 관계였어요. 이재명이 이 자기 화, 분 이런 걸 못 이겨갖고 네. 사실 민주당에 지금 뿌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이게 김일성 주석하고 문선명 교주 1991년에 만난 겁니다. 노무현 때도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잖아요. 네. 그때도 중간 역할했던 사람이 문선명이라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민주당하고 통일교는 민주통일교라니까. 그래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놓고 그다음에 이 노무현 정부 때 보좌관하고 비서실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세력의 그 핵심 실세잖아요. 문재인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그런 식이니까 이게 딱 인류됐어 이게. 역사가 20년, 30년 된 사이고 엄청난 자료들을 지금 통일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이 수사하냐 문재인이 수사하냐에 따라 갖고 수사의 모양새가 180도 달라져. 그리고 그 법률 자문단에는 문재인 검찰총장 예. 출신이 있다. 예, 문재인의 검찰총장. 니들이 그렇게 꿀 빨아먹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갖고 통일교를 해체하냐 이런 소리를 하냐. 의리도 신뢰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다. 아 맞아요. 이건 진짜 문선명 총재가 1989년 2월 세계일보 창간 리셉션에서 당시 야당 총재이던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해서 접견하고 있는 야당 총재 때부터 이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10년 지나갖고 세계일보 창간 10주년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갖고 케이크 잘랐다니까. 이 세계일보에 제가 이제 최근에 출연했죠. 아 통일교에 부름을 받으셨다고요? 아니 그 통일교니까 씨발 저 정권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 와 이렇게 이거 다 진짜 신기하네.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것도.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북한의 남포에 있는 평화자동차 공장을 이제 방문했는데 네. 이 북한에 있는 평화자동차 공장이 통일교 거라고 이게. 아니 통일교는 종북 주사파야 종북 주사파. 야 자빨 중에서 극자야 이거 얘들. 김일성 만나는 데가 통일교라니까. 김정은이 한학자 총재한테 강아지 2마리 선물했다는 겁니다. 이야. 보통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대북 총괄로 돌아온 이종석 정동영 돌아온 베테랑 북시선 돌니까 이종석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도 대북 총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통일교하고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 그때 같이 일했던 파트너니까.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전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방북시켜갖고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단독으로 면담한 적이 있었고요. 이종성 국정원장 후보자는 당시 정 후보자하고 조율하던 그런 관계고요. 그다음에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 그만두고 나갔을 때 그 통일부 장관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종석이라고. 지금 이 이종석이 이재명 정권의 지금 국정원장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했던 정동영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무사하겠냐고 얘들이. 목숨은 통일교 입에 달리는 거야 이거. 돈 안 받았을까? 그냥 안면만 트고 지내는 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건 딱 터지지 어떻게 됐냐. 정동영이 불이 나게 이종석 불러갖고 호텔에서 몰래 둘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 맞추자 하려고. 못 알아보게 마스크 쓰고 갔다는 거잖아요. 예. 누군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또 매일신문 어떻게 알고 기사 썼다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한테 또 찔러준 사람이 있었겠지. 뉴스토마토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정치인의 정동영 장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이번에 단독 친 게 뭐냐면은 네.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하며 연결고리를 형성했다. 당연하죠. 이게 문재인 인사들이 옛날에 노무현 때부터 다 관계가 있었던 인사들이니까. 누구냐?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비서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는 겁니다. 다 친문 인사잖아요. 친문 핵심들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특검 여권 내 설왕설래 드루킹골 염려도 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돈 받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몇 명이 받는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갑자기 갤럽에서 이거 특검해야 된다 막 얘기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우리 치려고 저거 국수본 움직이는구나 하니까 이제 그러면 저거 수사권 빨리 뺏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늘 갤럽에서 특검 찬성률이 60%가 넘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피의자 입건 출금지가 3명 돼 있는데 한 명은 전재수, 한 명은 임종성입니다. 임종성은 이재명의 친의 멤버예요. 그다음에 이 김병욱이 바로 내가 떨어뜨린 공매도 얘기하다가 내한테 찍혀갖고 떨어진 걔가 바로 얘라는 거지. 내가 친의 멤버 중에 한 명 떨어뜨린 거예요. 이 친의 중에서 문진석하고 김남국이 같이 연결된 사건이 바로 현지 누나 사건입니다.
상대방 그게 문진성이고요. 문진석이 김남국한테 보낸 문자예요 이게. 네. 문진석이 청탁한 사람이고요. 청탁을 전달한 사람이 김남국이에요. 인사청탁한 자리가 뭐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회 카마. 내가 네. 욕했던 거기.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거 리포트 만든 거기 회장을 새로 선출하는데 문진석이 나는 사람 꽂아달라고 김남국이한테 얘기를 해갖고 김남국이 현주 누나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내 평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주 누나한테 추천할 거예요. 옛날부터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현주 누나하고 훈식이 형이지. 김현지가 뭐라고 했다? 아니 형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아니는 뭐 아니야. 김남국은 사퇴했는데 네. 문진석은 사퇴 안 하고 원내수석 부대표직을 유지한다. 왜 문진석이 원내수석 부대표직을 유지를 하냐? 이 자리가 중요해서 그래요. 국회를 이재명이 장악해야 되는데 국회에 자기가 꽂은 라인이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원내수석 부대표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정치적 동지를 꽂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꽂은 게 문진석이야. 치인의 멤버 문진석이를 이 자리에 꽂은 거라고. 이재명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물러나고 버티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노영민, 김현철, 이종석, 강선우. 강선우가 어떻게 연결되냐? 2022년 대선 앞두고 이재명하고 집노조스가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담을 주선한 게 통일교고요. 왜 집노조스가 통일교와 연결됐냐? 집노조스가 대북 관련주. 맞아요. 네, 아난티 사회이사가 집노조스잖아요. 맞아요. 맨 아난티 찬양하고 했던 놈이 누구죠? 3% 김동완이라고. 안티 가서 골프장 치고 막 그랬다. 이복현이 홍콩 가갖고 누구 만났다? 집노조스 만났다. 이 새끼 자체가 사기꾼이야. 집노조스가. 조지 소로스하고 같이 일했어요. 집노조스가.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했다고. 예.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통일교가 연결해 준 거고 이때 연결해 준 사람이 강선우고 그래서 강선우가 이때 마이크를 잡아서 사회를 봤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김현지가 안 돼 해갖고 전화 받아갖고 앙심 품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리고 통일교가 이재명하고 힐러리 클린턴 만나는 거를 추진했었는데 정진상이 통일교하고 연결고리를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넘어가기 힘들어. 칼날을 잡아야 된다니까. 이재명이 칼날 잡으면 정진상이나 임종성 같은 사람이 무사할 거고 대신에 이제 노영민이라든지 전재수라든지 이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고 반대로 이제 문재인 쪽이 칼날을 잡으면은 임종성이나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는 거지. 불붙는 명청 대결, 마구름 최고위원 보궐선거.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고요. 이때의 최고위원이 친명계가 다수를 차지하면 이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국회를 장악해갖고 이재명이 떨 일이 없어지잖아요. 특검 출범해도 컨트롤하면 되니까. 근데 정청래가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출범하고 그 특검을 정청래가 컨트롤하게 되면은 내가 죽는 거니까.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목숨이 달려있고요. 이재명하고 또 그 떨거지들 목숨이 달려있고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친명 쪽에서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그 유동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가 나오고요. 네. 김민석이 다음 당대표 노리고 있잖아요. 네. 김민석 측근 네. 강덕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반대로 친청 쪽에서 누가 나오냐? 문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문정복이 누구다? 문정복이 유동철이 잘랐던 그 문정복이에요. 아. 최고위원 선거에 다시 붙는 거예요. 이 문정복이 유동철이 이제 그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정청래 막 지랄하고 막 얘기했어요. 하니까 유정복이 이제 야 너도 좀 내가 좀 나서는 거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문정복 네가 좀 나가갖고 좀 얘기를 해서 문정복이 나가갖고 유동철 저 씨발 새끼 버리장머리를 내가 고치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느낌이죠. 유 위원장을 겨냥해서 공직 당직도 못하는 천동 불구성이한테 언제까지 당이 끌려다닐 거냐. 내가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가게 됐다. 내가 나간 이유는 애초에 명청대전이 이제 불붙은 바로 그게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기회로 해갖고 다시 한번 이제 리턴 매치를 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친명계는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도부 개편에 나섰고 정 대표 측은 안정적인 현 대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 미디어 권력과 당 권력 누가 보수의 미래를 결정할까? 이게 동일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날고 기어도 김어준이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선일보를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이라.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선일보를 믿는 한 조선일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몽령 그 이후에 1년 동안 쭉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수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한국 보수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오래된 구조적 긴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정치꾼들과 당원 중심 개혁에 불만인 자들이 현재 체제 흔들기와 비대위 전환 운운하지만 이는 자각된 당원들을 간간히. 비대위 전환 이 뒤에 조선일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밀고 MB가 밀고 하면은 여론이 이쪽 움직일 줄 알았는데 님이 안 움직이니까 MB가 딱 보다가 나는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손절 이렇게 이제. 장동혁 2월 2기설 놔두는 국민의힘 해서 비상대책이 전환을 고민을 했었고 이 비상대책이 위원장을 누구를 시키려 하냐면은 김문수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김문수한테 야 늙은 빨갱이 새끼야 빨리 뒤져라 썼다가 지금 일주일 정지 먹었다. 원래 계획은 신동구까지 넘어오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겁니다. 네.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면은 붕괴가 되고 당대표가 사라지면서 비대위 체제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양양자, 우재준 한 명 더 하고 그 다음에 신동호까지 섭외가 됐을 거고요. 마지막에 김재원이라고. 김문수 캠프의 총괄 팀장 했던 사람이 김재원이라고. 그래서 김문수를 비대위원장 시켜주면은 김재원이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김재원이 이 사람도 영리한 사람이고 여기서 잔뼈가 굵고 이제 이해타산이 수지타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해. 최고위원 계속 할 거야. 해서 김문수가 손들었다는 거지. 이명박도 포기했다는 거죠. 김종혁이 망상에 갇힌 국힘. 이것은 한겨레가 아니라 오늘자 조선일보 사세. 조선일보도 야 너 안 된다고 하니까 말 들어야 될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거 보고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죠. 야 조선일보 언제적 조선일보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얘기가 있거든요. 조선일보조차 망상에 갇힌 국힘을 언급하고 있다 뭐 하니까 이호선이 뭐라고 했냐. 받는 버릇을 가진 소와 임자의 책임.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소 주인도 죽여야 된다. 소는 한동훈이고요. 임자는 누구죠? 임자는 조선일보예요. 네. 조선일보 너도 돌로 찍어 죽일 거야 이 새끼야. 당무감사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조선일보 저도 아니니까. 그리고 국힘 당무에서 당윤리에 김종혁을 회부해서 당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계 논란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는 보호가치 있을 때 보호하는 되는 거. 한동훈도 놀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이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 돌로 못 쳐 죽여.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예.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지만 배신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배신자는 돌로 쳐 죽여야 제맛이라는 거죠. 한동훈은 배신자고 반역자니까 배신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성경에서부터의 전통이라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머리수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당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해줘 라고 얘기하고 지가 할 생각을 안 해 이 씨발 새끼들이. 그래갖고 대통령이 탄핵된 거야 이 병신 새끼들아.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이 새끼야.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눈치 안 보고 내 의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이고 이런 것들을 권력에 허가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무라는 겁니다. 권리이자 그게 의무라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자꾸 눈치 보고 자꾸 겁내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게.